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하는 김남주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 설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그거를 뭐 주도해서 생각하고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운과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실무를 했었던 회사의 영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일을 했었던 회사 이름이 하울러 앤 윤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 설치 미술 아니면은 전시 아니면 메모리얼 건축 프로젝트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4년이 넘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끌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메모리얼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버지니아 대학에 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운영이 초기에 되고 이럴 때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착취당하였는데 그 수가 학자들에 의하면 4천여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4천여 명의 흑인 노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 만들어진 메모리얼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 아니면 그 주변의 커뮤니티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대화를 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대화하고 그 학교의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메모리얼을 만들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기술이라는 거는 되게 차갑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라는 거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 두 개가 건축의 분야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를 되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기억 아니면은 가치, 이야기 같은 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로보틱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메트릭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는 프로젝트를 했었던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건축가로서 배웠던 거는 거기서 이제 어떤 기술적 난제가 있었는데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 예술가 그리고 뭐 로보틱 패브리케이터 그리고 건축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 안에서 디자인부터 시공의 과정에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런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앞으로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제 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제 오랜 친구이자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인 이제 김은비 건축가와 제가 둘이 동티모르의 수녀원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동티모르에 이제 한국 수녀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수녀님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녀원 기숙사가 합쳐진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적도 부근에 있는 이제 동티모르 같은 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태양이 여름에는 이쪽에서 있는데 겨울에는 뭐 이쪽에서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여름 햇빛을 최대한 피해야 돼서 그래서 건물을 이제 뭐 약간 사선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또 거기가 12월이 우기예요.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 성당에 있는 이제 창문이 아침 햇살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이제 계획을 해서 아침 햇살이 이제 습한 공기를 빨리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기계 설비로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연 환경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깊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뿌듯한 게 아직 지금 거의 그러니까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정말 시공비가 낮은 프로젝트여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최대한 이제 그곳의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슬리퍼 끌고 작업하고 그런 열악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지만 그거를 최대한 로우텍으로 사람 손으로 다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수녀원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방에만 있는 거는 좀 아쉬운데 또 뭔가 이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이제 비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과 동 사이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정말 이렇게 지붕만 정말 싼 재료를 얹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게 뭐 이제 계단 같은 거 만들어주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계획을 한 게 지금은 제일 뿌듯한데, 완공이 되면 어떻게 쓰일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올해 말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건축가분들이 건축의 경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 문장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만 해당되는 문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1차원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시공이나 구축 방법을 연구하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미약하긴 하지만은 그런 새로운 시공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푸집을 활용해서 그 설치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건축의 영역이라고 통상적으로 여겨지던 건조 환경을 넘어서 환경이라는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축적 사고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거를 쉽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은 기후위기의 시기에 사실은 건축, 도시, 조경, 지리학 혹은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건데요. 이 질문에는 사실 단독으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여러 다양한 학제 간의 교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의 한 고리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한 첩첩산중이라는 전시에서 조경가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하는 기회를 만든 것도 그 생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스위스 60주년 기념 교류전시 산수인물의 도시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전시인 첩첩산중의 기획과 이제 디자인을 맡았는데요.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조금 꿈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첩산중 전시의 경우에는 6명의 건축가, 조경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출발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시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이 전시에 녹아낸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의미 사이 우리는 모두 정말 같은 산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요. 경관에 이제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전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비인간 존재는 어떤 산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가 바라보는 산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인간 존재의 예시로 어떤 작가분은 식물을 드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기계를 드시고 또 어떤 분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예시로 드시는데요. 항상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던 환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첩첩사진 전시의 중심에는 스위스와 한국의 산을 각각 대표하는 두 개의 나선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나선이 서로 간의 경관이 겹치면서 이루어지는 이상하고도 이국적인 광경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과 사람 혹은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또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전시를 준비한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아니라 요즘은 보면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술과 환경을 잇는 작업을 건축에서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시공 방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설치 전시물을 지금 선보이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나가거나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전통 가옥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목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해체가 가능하고 다시 그 해체된 거를 이동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가능한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방식이 변하고 그리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버려지고 해체되고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사용해가지고 이제 전통과 역사도 지키는 한편 그것이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모든 이제 작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스위스랑 연관이 있는데 스위스에 기반을 한 홀심 파운데이션이라는 친환경 건설 기술 건축을 지원하는 NGO 단체입니다. 그 단체 지원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번 워크샵 이후에는 아마도 실제 전통가옥을 하나 구입을 하여서 그거를 인도네시아의 이제 아트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실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지털 기술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건설 기술에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기술을 잇는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두리뭉술한 얘기였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약간 연결고리, 기술과 환경을 연결해서 건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버리는 입장이어서요. 전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건축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